오늘은 월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전에 미주은의 목소리를 좀 내볼까 하는데요. 미주은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전략과 방향을 여러분들과 그대로 여과 없이 공유를 하면서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한다. 현금을 항상 보유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꾀한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 투자의 전략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저는 단기 투자에 집중하지 않고요. 굉장히 멀리 보면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나아가 15년, 20년의 앞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성장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가치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장주, 테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성장 주식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가 되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어닝, 그리고 매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결국 기업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엿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테크 주식이나 성장 주식에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2022년 1분기의 성적표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이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주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멀리 늘려보면,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이렇게 투자의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살펴보면 어떤 종목은 50% 떨어져 있고 어떤 종목은 40%, 50%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수익률을 내면 별 차이가 없이 똔똔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떨어진 종목의 수익률이 더 많이 하향한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투자의 기간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늘리다 보면 떨어진 종목은 하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봤자 100%가 맥시멈입니다. 반면에 올라간 종목들은요, 2배가 올라간 종목도 있을 수 있고 3배, 5배, 나아가 10배, 20배까지 성장한 종목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떨어진 종목과 올라간 종목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 하지만 멀리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떨어진 종목들은 하방이 막혀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10배,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장기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밖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굉장히 지금 확률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고 그러죠. 오늘 샀던 주식을 내일 팔고, 1시간 전에 샀던 주식을 2시간 후에 팔고, 1시간 전에 샀던 주식을 1시간 후에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돈을 잃은 사람이 있어야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는 다릅니다.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돈을 잃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를 하게 되고, 기업의 어닝, 기업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따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동전 던지기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장기 투자에 대한 논리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동기부여가 된 사실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세이브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목, 어떠한 ETF에 많은 투자 자금을 넣고 있는지 이 현황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결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지난 3개월간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거나 빠져나간 거래 현황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 ETF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매수에 사용된 결제 금액이 62억이 넘어가고요. 매도 금액은 52억. 따라서 굉장한 금액이 지금 테슬라 종목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개별 종목이 아니고 ETF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3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QQQ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 금액이 41억이 넘어가고 매도 결제 금액이 31억이 넘는다. 따라서 지금 매수와 매도 결제 금액을 합치면요, 무려 73억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다. 단 3개월 만에 말이죠. 자, 그리고 4위를 보시면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숏 QQQ가 나오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3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ETF인데 문제는 QQQ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ETF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ETF에도 무려 19억의 매수 결제 금액이 있었고 18억이나 되는 매도 결제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합쳐서 37억이라는 자금이 왔다 갔다 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에 집중하시는 투자자보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저의 그 좀 근심되는 이런 모습을 미주원 패밀리 분들만이라도 좀 피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리스크가 큰 레버리지를 이용한 ETF에 투자를 하는 추세는요, 단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리테일 인베스터들,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점프를 해서 들어가고 있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요, 굉장히 위험한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은 긴 기사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이 돼서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자, 많은 프로페셔널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문 트레이더들이 얘기하기를 2022년 첫 번째 쿼터 1분기를 얘기합니다. 이 1분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트레이딩에 적합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인베스터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런 프로들과 함께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위험한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펀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1분기 들어서 최근 3개월 동안 이 위험성 높은 ETF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S&P 500의 경우 지난 1분기에 32번의 섹션, 즉 32를 얘기하는 건데 1분기에 한 반이 넘어가는 그런 섹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 이상 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락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지수가 1% 이상 올라가거나 하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S&P 500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했던 것은 역사상 2번째였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동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오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스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나스닥 데이터 링크라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요,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TQQQ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ETF고요.
이 ETF의 특성은 뭐냐면 나스닥 100, 즉 QQQ의 퍼포먼스를 추종하는 또 다른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3배 레버리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QQQ가 1% 올라간다면 TQQQ는 3%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ETF가 나와 있는데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숏 SQQQ가 티커네임인데 요거는 더 복잡합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스닥 100의 QQQ죠. QQQ의 주가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ETF이긴 하는데 3배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가 3배가 들어가고 문제는 어퍼짓 다이렉션, 즉 만약에 QQQ가 올라가면 3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QQQ가 떨어지면 3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 역시도 지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TQQQ, SQQQ에 투자를 하냐면요. 전체 종목들, 개별 종목들 그리고 ETF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이 지금 TQQQ가 넘버 7이고요. SQQQ는 넘버 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성 높은 레버리지 QQQ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모르는 사실 하나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SQQQ 그리고 TQQQ 같은 경우는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로 높으냐면 수수료가 1%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거래를 할 때마다 이 투자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요. 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3배보다 더 심한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TQQQ 3배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에 있는 ETF죠. 이 ETF가요. 지난 1분기 동안 30%나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분기 3개월 동안 TQQQ의 주가가 30%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요. 그냥 보통 QQQ를 보면 주가가 8.8%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QQQ가 8.8% 떨어졌다면 TQQQ는 3배니까 한 25% 정도 떨어져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떨어진 금액은 30%나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페이먼트 구조의 좀 불합리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QQQ가 8.8%나 떨어졌다면 반대 투자를 한 사람들, 즉 3배 반대 레버리지를 쓴 SQQQ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25%의 수익을 올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익률이 1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3배라는 엄청난 위험성을 감당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3배는커녕 한 반의 반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3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SQQQ 그리고 TQQQ의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여기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산타 클라라 유니버시티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페서 헐시 셰프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레버리지가 들어간 ETF 같은 경우는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레이더들만이 이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전문가를 위한 트레이딩 전문이지 우리와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이 베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이런 투자 분위기가 만연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 이게 많이 걸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팅을 걸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데 짜릿함을 느낀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대로 가면 잘 되지 않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서 좀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브래드 바버라는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콜롬비아 데이비스 스쿨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를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메디아라든지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량이 늘어나서 주식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좀 위험성 있는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위험성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이벤트에
참여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 왜냐면 이러한 좀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굉장히 일단 재미가 있고요. 갬블링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좀 카드 게임이라든지 화투라든지 이런 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일단 재미가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스릴이 넘친다. 굉장히 좀 스릴을 느끼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도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중독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마약이라든지 도박과처럼 굉장히 좀 한 사람이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중독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ETF, 레버리지 ETF의 투자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버 교수가 어떠한 점을 지적해주고 있냐면요, 이러한 그 상품이 많이 등장한 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들어간 ETF 같은 게 많이 나타난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투자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예전에 투자자들은요, 만약에 브로커지의 어카운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에 계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폼을 작성해서 뭐 메일을 보내고 한참 기다리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오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냥 모바일 폰으로 클릭 몇 개만 하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10분에도 여러 개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굉장히 쉽게 그냥 숫자로 그냥 화면에 써 있는 것을 보고요. 위험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페서 셰프린이 또 한 가지의 정보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나왔던 그 리스크의 새로운 점을 지금 더해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920년대에는요.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마진을 많이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자금을 땡겨와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열풍이 들었던 것이 1920년대인데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1929년에 완전히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그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냥 인생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너무나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까지 마련을 하면서 1930년대에 맞이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 세대의 종말이었죠. 두 번째 리스크 세대는 옵션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레버리지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옵션에 투자하면서 스릴을 느끼고 중독성 있는 그런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ETF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간단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됐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월가의 목소리에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ETF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은요, 기사의 내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수익을 3배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통 이제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 금액은 2배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주가가 흐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된다면 손해 금액은 3배보다 훨씬 더 크게 손실이 발생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따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그 투자자는 돈을 잃게 되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0%의 확률을 누구나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트레이딩이거든요. 따라서 참여자의 반은 돈을 따고 참여자의 반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라면 누구나 다 부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훨씬 더 합리적인 좀 영리한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위험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철저히 계산된 그런 나의 특출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3배짜리 ETF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의 투자 자금을 3배짜리 ETF에 넣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건, 사람은요 이러한 그 작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 행복감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즐거움을 인생에 더해주고 그리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극이 중간중간에 잠깐 나타나다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위험 감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일주일 만에 획득을 했다고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다음에는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서 더 위험한 그 투자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5천만 원을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많은 자극이 다가와야 되는데, 자극은요 계속해서 커져야만 우리한테 감정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 그리고 기쁜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많은 투자 자금을 한꺼번에 잃으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안전한 방향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좀 부를 읽어볼까 하는 그 유혹에 좀 노출이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